우즈베키스탄을 알리고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오늘 3일 연휴 마지막 날 저녁인데 제가 자기 전에 뉴스 검색을 좀 하다가 빨리 전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 기사를 몇 가지 전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잠깐 켰습니다. 연휴 동안 그 일, 월, 화 3일이 휴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외 활동 별로 안 하고 뭐 일을 할 수가 없죠. 다른 데 다 노니까. 그래서 구독자 한두 번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또 공항에도 갔다 오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말도 타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보냈어요. 거의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토요일부터 연휴니까 딱히 업무적으로 어딜 다니고 하는 활동은 별로 없어서 제가 공부하는 영상 좀 집에서 편집해서 올렸더니 사람들이 제가 선생님하고 노는 줄 알아요. 이 노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1시간 반 주로 이제 공부를 제가 틀리는 부분들 지적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또 수업하는 영상을 다 찍어서 제가 다시 보고 그래요. 그러다 재밌는 게 있으면 좀 잘라가지고 간단하게 편집해서 자막 넣어서 올리는데 제가 노는 줄 아나 봐요, 사람들이. 오늘이 29주년 독립기념일인데 혹시나 뭐 불꽃놀이 하나 싶어서 미리 예고도 없고 그래서 아까 저녁 때 무스타킬릭에 걸어서 갔다 왔어요. 갔더니 사람만 바글바글하고 오늘 폭죽도 안 쏘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올라온 기사들에 보니까 어제 오늘 대통령의 발언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온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공원이라든가 극장 이런 다중이용 시설들에 대한 재개방과 관련된 기사들도 있어서 그것과 묶어가지고 우선은 대통령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 43개의 대학이 새로 문을 열었다고 하는 통계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총 121개 고등교육기관이 우즈베키스탄에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시콜라라고 하죠, 시콜라. 초중고등학교의 선생님의 급여를 장기적으로 1000불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하겠다. 현재는 급여가 한 200~300불 정도 수준이에요.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교육 분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현재 추구하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두 개의 과제, 그게 공중보건과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경제 회복, 크게 이 두 가지 과제를 언급을 하고요. 그 연장선에서 복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예전에 한 77만 명이 공공복지 제도의 틀 안에 있었는데 현재 약 120만 명까지 그 국가가 보호해주는 국민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리고 총 예산이 현재 12.5조 숨에 해당하는 비용이 그런 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국정의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국민을 기쁘게 하는 것에 두고 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오픈마인드로 좀 더 시민들,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그런 오픈마인드가 안 된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가지고 며칠 전에 국립극장 원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명을 달리했나 보더라고요.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특별히 국립극장 원장을 언급하면서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은 구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잠을 설치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지금 위정자들,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10배는 더 스마트해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위기를, 이 난관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공무원들에게 주문을 했었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다시 한번 관련된 기사가 나와서 지금 우즈베키스탄은 부패와의 대대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제 협정이나 국제적인 의무 사항들을 다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설령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국제 기준에 맞는 청렴도 수준을 가진 나라로 나아가도록 정부에서 먼저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이라든가 그런 사건 사고들에 대한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더 많은 빈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관행과 다르게 어떤 사업을 하고 또는 뭐 인허가를 받고 할 때 좀 더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을 도와준 나라들을 언급을 했어요. 보면은 일단 UN, 그리고 WHO,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첫 번째로 들어가요. 중국, 러시아, 미국. 아마 이 세 개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에게 지금 현재 중요도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 다음이 터키, 그리고 한국, UAE, 독일, 일본, 이렇게 순서대로 국가들을 호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국가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대통령이 직접 했었고, 지금 터키와 관련돼서 매일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기사에도 보면 터키가 우즈베키스탄의 다양한 분야의 국가 시스템을 갖추는데 터키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전수해준다, 이런 협정을 맺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거기 안에는 보면 전자정부라든가 교육도 있고 자원개발 뭐 등등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런 행보를 지금 터키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터키 기업들이 투자를 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별도의 기구를 양국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 놓고 터키 투자자들의 민원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것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터키보다 훨씬 더 국가 간의 교류라든가 관계가 깊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내부적인 남북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는 조금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오늘 기사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9월 5일부터, 오늘이 9월 1일이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죠. 수, 목, 금, 토. 아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식당, 카페, 놀이동산, 극장, 그리고 이제 사원, 이런 데들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일단 허가가 돼요. 대신에 검역 지침을 준수를 해야 돼요. 그 검역 지침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회라든가 행사 같은 거는 진행할 수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 뭐 2m 간격 이런 것들 지켜야 되고, 한 테이블에 4명 이상 앉을 수 없고, 물론 이제 가족인 경우는 제외하고, 서비스를 하는 직원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그리고 방역과 관련된 장치, 뭐 자외선 소독기라든가 디스인펙션 코리도라고 하는데 그 소독용 샤워기, 그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체온 37도를 기준으로 입장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영화관이라든가 공연장도 허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관람을 하게 돼 있고, 뭐 특이하게 2시간 이상 진행되는 공연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 뭐 스포츠, 축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아마 그것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설 쪽에서 좀 중요한 기사 중에 하나인데, 타시켄트 주, 그러니까 타시켄트 북쪽에 타시켄트 시 경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국경 그 사이에 약 한 500헥타르, 500헥타르면 한 160만 평 그 정도 규모가 되는 위성 주거 겸 산업도시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작지 않은 규모인데, 최근에 타시켄트의 도시개발 확장들이 대부분 세르겔리라든가 그 미르조 울룩백, 그리고 아시나밭 이쪽으로 몰려 있었어요. 남동쪽으로. 그래서 지금 북쪽에 알마조르 구나 사이혼타우루스 구 그쪽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알마자르 구에는 지난번에 구 경계 바로 바깥에
주거지역과 비슷한 규모의 산업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는 500헥타르예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규모가 아니라서 그래서 500헥타르 규모의 도시를 만들고 인근 지역에 있는 소규모 마을들의 주민들을 이쪽 도시로 위성도시로 이주시킨다. 뭐 이런 계획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뭐 타시켄트가 뭐 와보신 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보통 한 200만, 뭐 300만 정도 되는 도시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변에 위성 도시들이 있거든요. 근데 타시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위성 도시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장기야타라든가 양기울, 지르칙 뭐 규모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은 위성 도시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타시켄트 경계와 붙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베드타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까운 출퇴근이 용이한 위치에 그 정도 규모의 위성 도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도 한국 기업들이 펼치는 다양한 사업 분야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라 시간이 될 때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아직까지 뭐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까 제가 하는 일들도 사실은 의사결정이 좀 더뎌요. 지금 러시아도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아직 그쪽은 날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아주 느리게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될 때 가능하면 타시켄트 또는 우즈베키스탄에 관련된 정보들을 최대한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보려고 하루에 2개씩 3개씩 많은 날은 4개씩 그냥 업로드를 시키고 있어요. 보시든지 말든지 저는 일단 업로드 해놔놓고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9월 5일부터는 조금 더 사람 사는 도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도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리시면서 그렇게 잘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